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산불 피해 지역이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경중앙공원이 복합문화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공연장과 도서관 등이 조성됐고 아름다운 경관 조명도 갖췄습니다.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산불 직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들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에서 짚어봅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나 계약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일대에 비가 내렸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비 피해와 산불 2차 피해 산사태를 막기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 아래 길게 늘어서 있는 돌담.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만든 옹벽인 개비온입니다. 산불로 타버린 나무들이 더 이상 땅을 붙잡지 못하게 된 상황에 갑작스레 많은 비가 내렸을 때 토사가 물에 쓸려 내려오며 인근 민가를 덮칠 수도 있어 산 아래에 설치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비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 전에 개비온 사업을 다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산불 이후 약해진 산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3월 산불 직후부터 나온 상황. 청송군은 지난달 23일부터 9억 원을 들여 피해 지역과 인근 민가 등 26곳에 위험목을 제거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응급복구에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관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변을 2단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군의 직원들이 나와 하신 말씀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3단 하면 더 안전, 뒤에 공간도 더 발생하니까 3단을 설치해 주시면 집을 짓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전하게. 청송군은 현재 옹벽 높이로도 산사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무와 풀이 새롭게 자라고 있는 만큼 올해를 잘 넘기면 그만큼 걱정은 크게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산불 2차 피해 예방 사업과는 별개로 산이나 계곡의 토사 유출을 막는 사방 사업을 올해 안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주말 비 소식을 비롯해 경북 지역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경북도에서도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보수 보강 작업을 하는 등 다양한 예방책을 추진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마을에 새로운 건물 하나만 들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도시 한가운데 있는 공원이 새롭게 탄생한다면 어떨까요? 문경 원도심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공원이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문화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마치 상공을 걷는 듯한 길 위로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푸른 공원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총 길이 293m의 스카이워크입니다. 길 아래가 보이는 높이 9m 지점에는 흔들리는 나무 징검다리가 있어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여느 관광지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 시민을 위한 도심 속 공원입니다. 지난 1998년 문을 연 문경중앙공원이 전시 부스와 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공원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동민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오래된 산책로와 시설로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던 중앙공원. 지난 2022년부터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진행한 재정비 사업으로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저도 점촌동 주민으로서 이렇게 좋은 중앙공원이 생기니까 저도 많이 놀러 올 것 같고요. 이런 달도 있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많이 올게요.
제가 여기를 와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여기서 뛰어노는 거 정말 보기 좋고요. 문경 시민들도 여기 많이 구경 왔으면 좋겠네요. 공연장과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품고 있는 만큼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함께 즐기는 공원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아름다운 경관 조명도 곳곳에서 빛을 내 야간에도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초중고를 여기를 나오면서 많은 공원을 지나다녀 봤지만 지금 공원처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진 게 정말 문경 시민으로서 정말 뜻깊고 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시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 영광보행교와 흥덕생활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심 속 공원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현대적 감각에 따라서 중앙공원을 다이나믹하게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모든 공원을 도시공원을 현대적 감각에 미적 감각에 맞추어서 리모델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춘 지방 도시에서 어쩌면 소외되기 쉬운 도심 속 공원. 문경시의 노력이 소도시 주민의 정주 여건을 높이고 관광 콘텐츠 개발 효과까지 거두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나 계약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시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위조된 공문서로 물품 구매를 시도했으나 업체 확인으로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도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전국적인 공공기관 사칭 사기와 유사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시는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으면 120 달구벌 콘센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권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석 달이 돼갑니다. 산불 직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들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는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요. 국회는 지금에서 산불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경북 영천청도 이만희 의원을 만나 향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권 산불 이후에 국회에서 이제 피해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특별법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특별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 주로 담은 겁니까? 네, 제가 발의한 법안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역 주민이나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한 일상 회복을 넘어서서 그 지역 피해 지역이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 뭐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 지역 이런 지역이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피해 복구와 재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초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신속한 지원과 회복을 위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또 각종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 규제들에 대한 특례를 좀 인정해서 좀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특별법이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산불 이후에 국회에서 특위도 구성이 됐는데요. 조기 대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좀 논의가 다소 미뤄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논의가 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당에 산불 특위의 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그렇게 당별로 운영이 되다가 4월 24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국회 차원의 특위가 만들어져서는 이제 특위위원으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좀 늦어진 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간에 아시다시피 대선 국면이 있었고요. 각종 부처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구 작업들에 대한 진행 사항도 좀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제출된 특별 법안에 대해서도 일단 소위 구성을 해서 심사를 위해서 소위 일단 넘겨놓은 그런 상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특위 이제 전체 회의 때 산불 회복에 대한 정부 대처가 좀 충분하지 않다,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4,95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현장에서의 집행은 한 1,900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집행률로 봐서는 한 38% 정도 되고요. 또 구호성금, 그러니까 이제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전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이 전체적으로 1,940억이 넘었습니다. 이재민들이나 이런 분들 직접 돌아간 금액은 78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체 군안 구호성금의 한 4%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벌써 산불이 발생한 지가 2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좀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서울시청역 사고 이후에 보행안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 좀 주로 담은 법입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어르신들, 그러니까 고령자의 분은 더 높아지고 또 교통 여건들은 더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 좀 자치단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중앙의 어떤 무슨 허가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보행자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한 그 시설도 좀 주도적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주민들 보호하는 구간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법안 내용에 담았고요. 그 내용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에서도 여러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대선 직후에 또 의원님께서도 지역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초심 잃지 않고 하겠다 이런 메시지 이제 남겨주는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의정 활동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었던 건 그 첫 번째 기준은 늘 민생입니다. 미흡하지만 어쨌든 그 초선 처음 됐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잊지 않고 어떤 진심을 다해서 우리 민생, 특히 제 지역구인 영천 청도는 물론이고 경상북도 도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일하고 또 챙기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복합재난에 대비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마을 대피왕 프로젝트를 20일부터 가동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대피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대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대피 멤버십으로 마을 순찰대를 활용해 대피 횟수를 체크하고 이에 따라 폭염 대비 안전 물품 등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민 스스로 대피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피의 피로감을 줄이고 즐겁게 생각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습니다. 또 대피왕과 대표 대피소 선발을 통해 재난에 대비한 대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시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안동경찰서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안동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총 63건, 피해 금액은 약 17억 7,500만 원입니다. 예천정 수작에 하루 15,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추가 취수 시설이 준공되며 예천읍과 용문면, 감천면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천정 수작은 그간 하루 11,000톤 규모의 취수 시설을 활용해 수돗물을 생산해 왔지만 상류 지역 흐린 물로 인해 충분한 취수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부족한 물은 안동 광역상수도에서 끌어오곤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